황하는 인류 운명을 잉태한 어머니 강이다. 티베트 고원의 만년설로 녹아내린 맑은 물줄기는 중원의 황토고원을 휘감고 흐르면서 물 한 말에 진흙여 섰대라는 황하로 변모한다. 황하 하류는 퇴적물로 인하여 수십 차례 그 방향을 틀며 수많은 역사와 전설을 아로새겼다. 기원전 602년 이전의 황하 하류는 지금과는 다른 길을 따라갔다. 그 시절 황하는 태행산맥을 따라 북상하면서 하북성 보정시 일대에서 바다와 만났다. 황하의 머나먼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곳에서 고조선 수도 왕검성의 역사가 태동하였다.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 일대이다. 왕검성은 천하명산 백석산을 진산으로 삼고 앞으로는 황하와 발해가 넓게 펼쳐진 명승지에 자리하였다. 고조선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이상으로 대륙을 경영하던 중심지였다. 기원전 190년경 평화롭던 왕검성에 대격변이 발생하였다. 연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후 상하장에서 세력을 키우던 위만이 왕검성을 급습하였다. 기습 공격을 당한 준왕은 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고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떠나 머나먼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고조선의 준왕은 어디에서 어디로 망명한 것일까?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여 떠난 왕검성은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중심지이며 훗날 한나라 낙난군이 설치된 곳이다. 또 삼국지, 후한서 등에 따르면 준왕이 바다를 경유하여 망명한 곳은 한의 땅으로 마한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준왕의 망명 사건을 통하여 고조선에서 삼한으로 이르는 한민족 상고사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또 낙랑 지역에서 수천리 떨어진 한반도 평양에서 낙랑 유물이 나오는 까닭을 알 수 있다. 사기 조선 열전의 기록을 토대로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왕검성에 도읍한 후 수천리 대제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자. 사기 조선 열전, 고조선 한나라 전쟁, 7부자 제3부, 고조선, 수천리 대제국을 건설하다. 제2부 파란만장한 고조선 강역의 변천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마천은 사기 조선열전 첫머리에서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나라의 국경선 변화와 고조선과 진제국의 국경선 변화 그리고 고조선과 한나라 제후국인 연나라의 국경선 변화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다. 사마천은 이어서 한나라 제후국인 연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이 상하장에서 세력을 키운 후 준왕을 몰아내고 왕검성에 도읍하여 주변의 소국들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수천리 대제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해보자. 1.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여 진나라 옛공지인 상하장에 주둔하다. 조선열전 본문.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인을 모아 북상투에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나라 옛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 기원전 195년의 일이다. 중국 산서성 북부 안문관을 지나 펼쳐진 마읍 장성 아래 연나라왕 노관은 식솔과 궁인 및 수천의 기병을 거느린 채 초조하게 장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한고조 유방은 병석에 누워 있었고 황후인 여후가 실권을 장악하고 유씨가 아닌 이성 제후 왕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연왕 노관은 흉노와 결탁해 한나라의 반역을 꾀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에 한고조 유방은 장안으로 입조하라는 칙령을 내렸으나 노관은 병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노관은 유방과 같은 고향에서 같은 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로 천자가 병에서 회복되면 입조의 용서를 구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 장안에서 말을 달려 황급히 달려온 전영이 도착해 아뢰었다. 황제 폐하께서 붕어하셨습니다. 기원전 195년 6월 1일 한고조 유방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왕 노관은 망연자실했다. 결국 흉노로 망명하기로 결심하고 식솔과 궁인, 수천의 기병을 이끌고 북쪽으로 달아났다. 반면 위만은 북상투에 고조선 복장을 한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나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사마천은 위만의 망명길에 대하여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를 나와서 폐수를 건넜다고 기록하였다. 요새는 태행산맥에 위치한 유림관이며 폐수는 현 하북성 보정시 일대를 흐르는 당하이다. 연나라에서 왕검성으로 가는 최단거리 코스가 유림관을 지나 당하를 건너가는 길이다. 사기 조선 열전에는 요새와 폐수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제4부 고조선 한나라의 연전연승을 거두다에서 사료를 통해 그 위치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위만은 왕검성으로 망명하여 고조선 준왕의 허락을 받고 진나라의 옛 공터인 상하장에 주둔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상하장에 대하여 사기세근은 사료 1과 같이 주석하였다. 사료 1 사기색은 지리지를 살펴보면 낭낭의 운장이 있다. 사료에서 지리지는 한서지리지를 말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상하장은 낭낭군에 있었다. 제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낭낭군은 북경을 중심으로 한 하북성 중북부 지역이다. 지도에서 보듯이 북경 북부 지역에는 상하로 두 줄기 장성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연장성과 요동고세의 흔적이다. 또 사료일에서 낭낭의 운장, 즉 구름 장세가 있다고 하였는데 북경 지역의 장세 부근에는 짙은 구름을 뜻하는 미룬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다. 현재 미룬에는 북경 시민들의 식수원인 큰 호수가 있는데 미룬수고이다. 사료일을 통하여 위만이 주둔하였던 상하장은 현 하북성 북경 일대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검성에 도읍하다. 조선 열전 본문, 점차 진번과 조선의 오랑캐 및 옛날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의 도읍을 정하였다. 위만은 상하장에 주둔하면서 진번과 조선 지역의 난민들과 옛날 연나라와 제나라의 망명자를 거두어 세력이 커지자 준왕의 왕검성을 공격하여 조선왕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삼국지에는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조선왕이 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료 2와 사료 3을 보자. 사료 2 조선호준이 참남대의 왕이라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준왕은 그의 근신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한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그 뒤 준의 후손은 끊어졌으나 지금 한인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 한나라 때에는 낭낭군에 소속되어 철마다 조활하였다.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한선비동 이전 한. 사료 3 위략, 상략,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간 뒤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왕에게 항복하였다. 위만이 서쪽 변방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조선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준왕을 설득하였다. 준왕은 그를 믿고 사랑하여 박사에 임명하고 규를 하사하며 백리의 땅을 봉해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이 중국의 망명자들을 유인하여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사람을 준왕에게 파견하여 속여서 말하기를 한나라의 군대가 10군데로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가 수귀하기를 청합니다. 하고는 드디어 되돌아서서 준왕을 공격하였다. 준왕은 위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한선비동 이전 한. 사료 2가 삼국지 본문이며 사료 3은 배송지가 위략을 인용하여 본문을 주석한 것이다. 삼국지와 위략에 따르면 연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한 위만은 서쪽 변방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조선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준왕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위만은 중국의 망명자를 유인하여 세력이 커지자 배신하여 왕검성을 급습하였다. 기습 공격을 받은 준왕은 만과 싸웠으나 상대가 되지 못하였고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떠나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고조선의 준왕은 어디에서 어디로 망명한 것일까?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여 떠난 왕검성 지역은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중심지이며 훗날 한나라 낭랑군이 설치된 곳이다. 또 삼국지, 후한서 등에 따르면
준왕이 바다를 경유하여 망명한 곳은 한의 땅으로 마한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준왕의 망명 사건을 통하여 고조선에서 사만으로 이르는 한민족 상고사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현 강단사 학계의 통설에서는 준왕이 떠난 왕검성을 한반도의 평양 일대로 보고 준왕이 바다를 경유하여 도착한 곳을 전북 익산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조선의 강역을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로 보고 마한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 진안과 변화는 경상도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강단사학계의 이러한 통설은 한국과 중국의 여러 사서들에 기록된 내용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사서들의 기록에 따르면 준왕이 떠난 왕검성은 현 중국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 일대였으며 준왕이 바다를 경유하여 도착한 곳은 마한의 수도인 현 한반도 평양 일대였다. 먼저 준왕이 떠난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의 위치를 살펴보자. 사기 조선 열전의 왕검성에 대하여 사기세근은 사료사와 같이 주석하였다. 사료사 사기색은 위소가 말하기를 옛날 도읍 이름이라고 하였다. 서광은 말하기를 창녀의 험독현이 있다고 하였다. 응소가 지리지에 주석하기를 요동군 험독현은 조선왕의 옛 도읍이라고 하였다. 신차는 말하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폐수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사기 권백 15, 조선열전 제55. 조선왕의 도읍에 대하여 응소와 신찬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응소는 요동군 험독현을 지목하였고 신찬은 낙랑군 폐수 동쪽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서지리지에 요동군 험독현 주석에 더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사료 5를 보자. 사료 응소가 말하기를 험독은 조선왕만의 도읍지이다. 물이 험한 곳에 의지하였기에 험독이라고 하였다. 신차는 말하기를 왕험성은 낙랑군 폐수 동쪽에 있다. 험독은 그냥 험독이라고 하였다. 안사고가 말하기를 신찬의 말이 옳다. 폐의 음은 보화대의 반절음이라고 하였다. 한서 권 28화, 지리지 제8화, 요동군, 험독현. 사료사와 사료오에서 응소는 요동군 험독현이 조선왕의 옛 도읍이라 하였고 신차는 왕엄성이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안사고는 신찬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이 기록들로 인하여 고조선 수도 왕검성이 요동군에 있었는지 혹은 낙랑군에 있었는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응소가 지리지에서 요동 험독현은 조선왕의 옛 도읍이라고 한 것은 왕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동군 험독현은 상하장에 위치한 현 북경시 미루년 일대로 위만이 상하장에서 세력을 키울 때의 옛 도읍지를 가리킨다. 신찬이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 동쪽에 있다고 한 것은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도읍한 곳으로 왕검성은 현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에 있었다. 요동군 험독현과 왕검성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왕검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사료 6과 사료 7이다. 사료 6, 조선은 열량 동쪽으로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 열량은 연나라에 속한다. 곽박이 말하기를 조선은 지금의 낙랑현으로 기자를 봉한 곳이다. 열은 또한 물 이름이다. 지금 대방에 있는데 대방에는 열구현이 있다고 하였다. 산해경 권12 해내 북경. 사료 7 동방의 끝은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나고 대인국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해가 뜨는 부목의 땅에 이른다. 갈석산은 요석의 바다 서쪽 해변에 있다. 조선은 낙랑현이다. 회남자 시치쿤. 사료 6에서 산해경은 조선이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서진시대 학자 곽박이 조선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조선은 지금의 낙랑현으로 기자를 봉한 곳이다고 하였다. 산해경과 곽박의 주석을 통하여 낙랑현의 왕검성은 바다의 북쪽 산의 남쪽에 있었다. 낙랑현이 산의 남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산을 말하는 것일까? 사료 7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료 7에서 회남자는 갈석산으로부터 조선을 지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조선에 대하여 후한시대 학자 고유가 주석하기를 조선은 낙랑현이라고 하였다. 회남자와 고유의 주석에 따르면 낙랑현에는 갈석산이 있었다. 사료 6과 사료 7을 종합해보면
낭낭현의 왕검성은 바다의 북쪽, 갈석산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갈석산은 하북성 보정시에 위치한 백석산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백석산 동쪽 지맥인 낭하산이다. 낭하산 남쪽에는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이 있다. 조선왕만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만성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다. 갈석산이 하북성 보정시에 위치한 백석산이라는 것은 본 마고 역사 TV에 갈석산을 알아야 고조선이 보인다. 6부작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특히 제4부에서는 갈석산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혔다. 고조선을 알려면 반드시 갈석산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산해경과 회남자의 기록을 통하여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에 위치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기록 외에도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하북성 보정시 일대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은 많이 있다. 왕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본 마고역사 TV에 고조선 왕검성을 찾아서 2부작에서 많은 사료들을 고증하여 자세하게 밝혔다.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란다. 기원전 190년경 위만이 왕검성을 급습하자 고조선의 준왕은 왕검성을 떠나 한해 땅으로 망명하였다. 그러면 준왕이 망명한 한해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사료 2와 사료 8을 보자. 사료 2. 조선우준이 참남대의 왕이라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준왕은 그의 근신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한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그 뒤 준의 후손은 끊어졌으나 지금 한인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 한나라 때에는 낭랑군에 소속되어 철마다 조활하였다.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한선 비동 이전 한. 사료 8. 과거에 조선왕준이 위만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 마한을 공격하여 처부수고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 준의 후손이 끊어지자 마한 사람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되었다. 후한서 권 85, 동이열전 제75 3한. 삼국지는 준왕이 왕검성에서 바다로 도망하여 한해 땅으로 망명하였다고 하였으며 후한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준왕이 수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 마한을 공격하여 처부수고 스스로 한왕이 되었다고 하였다. 준왕이 망명한 마한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마한의 수도는 지금의 평양이다. 사료 9와 사료 10을 보자. 사료 9.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안이었습니다. 마한은 곧 고구려, 변한은 곧 백제, 진안은 곧 신라입니다.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 사료 10. 최치원이 말하기를 마한은 고구려요, 진안은 신라이다라고 하였다. 본기에 의하면 신라가 먼저 갑자년에 일어나고 고구려가 그 후 갑신년에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선왕준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로써 동명왕이 일어난 것은 이미 마한을 병합한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를 일컬어 마한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덜어는 금마산을 두고 마한이 백제로 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대체로 잘못이다. 고구려 땅에는 본래 마읍산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마한이라 한 것이다. 삼국유사 권제1 마한. 사료구는 최치원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가서 태사시중에게 올린 글의 일부이다. 최치원은 마한이 곧 고구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한이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삼국유사는 사료 10에서 요즘 사람들이 덜어는 금마산을 두고 마한이 백제로 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대체로 잘못이다. 고구려는 본래 마읍산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마한이라 한 것이다고 하였다. 금마산은 전북 익산시에 있으며 마읍산은 평양에 있는 산 이름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마한의 수도는 강단 사학계의 주장처럼 전북 익산시 일대가 아니라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었다. 지금까지 사기 조선열전, 삼국지, 일약, 후한서 등의 기록을 통하여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하여 준왕을 몰아내고 왕검성을 차지하는 과정과 준왕이 바다로 도망하여 마한을 공격하여 처부수고
한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원전 190년경 위만의 공격으로 고조선의 준왕은 현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 일대에 위치하였던 왕검성을 떠나 수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발해를 건너 머나먼 한반도 평양의 마안으로 망명하였다. 또 삼국지에는 위략을 인용하여 조선상 역계경이 2000여 호를 거느리고 동쪽의 진국, 마안으로 망명한 기록도 나온다. 사료 11을 보자. 사료 10일 위략 일찍이 우거가 격파되기 전에 조선상 역계경이 우거에게 간하였으나 그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그때 백성으로서 그를 따라가 그곳에 산 사람이 2000여호나 되었는데 그들도 역시 조선에 조공하는 번국과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삼국지 권 30, 위서 30, 오한선비동 이전 한. 현 강단사학계는 평양 일대에서 발견되는 낙랑유물을 근거로 평양을 한나라 낙랑군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물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고조선 강역을 알려면 먼저 고조선의 산과 강을 살펴보아야 한다. 산해경, 회남자, 사기, 태강지리지 등 수많은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 중심부에는 갈석산이 우뚝 솟아 있었고 습수, 열수, 선수, 폐수라는 강물이 흘렀다. 이를 통하여 고조선 중심지가 현 하북성 북경일대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왕 중과 조선상 역계경의 망명 기록에 따르면 하북성 북경일대의 낙랑에서 한반도 평양으로 수천 가구의 이동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낙랑에서 수천 리 떨어진 평양일대에서 낙랑유물이 나오는 까닭을 알 수 있다. 3. 조선왕만이 한나라와 외신 계약을 맺다. 조선 열전 본문. 이때는 마침 효해 고후의 시대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니 요동태수는 곧 만을 외신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여 국경 밖의 오랑캐를 지켜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모든 오랑캐의 군장들이 천자를 뵙고자 하면 막지 않도록 하였다. 천자도 이를 듣고 허락하였다. 기원전 195년 한고조 유방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8맏아들 중 유일한 적자였던 영이 즉위하였는데 영이 바로 해제로 기원전 195년에서 188년까지 재위하였다. 고후는 해제 즉위 후 어머니인 여태후의 시호이다. 효해고후의 시대는 기원전 195년에서 188년까지 8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사마천은 이 시기를 사료 12와 같이 평하였다. 사료 12. 태사공이 말했다. 효해 황제와 고후 시절에 백성들은 전국시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군신은 모두 일없이 쉬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제는 팔짱만 끼고 있었으며 고후가 여주인으로서 황제의 직권을 행하여 모든 정치가 방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천하는 태평하였다. 형벌을 쓰는 일과 죄인도 드물었다. 백성들이 농사일에 힘을 쓰니 의식은 나날이 넉넉해졌다. 사기 여태후 본기. 효해고후 시대에 천하가 안정되자 한나라 요동태수는 조선왕만과 외신의 계약을 맺었다. 한나라는 외신이 되는 조건으로 첫째, 국경 밖의 오랑캐들이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둘째, 모든 오랑캐의 군장들이 천자를 뵙고자 하면 막지 않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조선왕만은 반대급부로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요동태수가 다스리는 한나라 요동군의 위치는 어디일까? 이 요동군의 위치는 사기 조선열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마천의 사기 전체를 통틀어 요동태수라는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온다. 그래서 한나라 초기 요동군의 위치가 어디인지 찾기가 쉽지 않다. 현 강단사학계에서는 요동군의 위치를 현 요령성 요하 일대로 비정하고 전국시대의 연나라 요동군과 진나라의 요동군 및 한나라의 요동군을 모두 같은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과 맞지 않다. 제2부 파란만장한 고조선 강역의 변천사에서도 보았듯이 전국시대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을 공격하여 고조선의 핵심 강역인 진번과 조선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 연호군을 설치하였다. 요동군은 연호군 중 가장 동쪽에 설치한 군이었다. 그런데 한나라가 일어나면서 그곳이 멀어서 지키기 어려워서 대폭 후퇴하였으며
고조선이 진번과 조선 지역을 다시 회복하였다. 따라서 고조선의 진번과 조선 지역에 설치되었던 상곡,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 등의 오군은 모두 서쪽으로 이동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사기 조선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연진 시기의 요동군과 한나라 초기 요동군의 위치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 초기에는 군국제를 시행하였는데 수도 장안에서 가까운 곳에는 군을 두어 황제의 직할로 다스렸으며 장안에서 먼 곳은 왕을 봉하여 제후왕이 전권을 행사하였다. 조선 열전 본문에 따르면 요동태수가 조선왕만과 외신계약을 맺고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당시 요동군은 황제가 직할하는 군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연나라와 조나라보다 장안에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서한전기 형세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서한 초기 중앙정부의 직할 통치 지역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초록색의 동쪽에 요라고 표시한 곳이 우적도, 대청광여도 등 여러 지도에 요라는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산서성 진중시 좌권현 일대로 이곳이 서한시대 요동군 치소로 비정된다. 진화왕조가 설치한 요동은 시대를 따라 그 위치가 크게 3번 바뀌었다. 산서성 요동과 하북성 요동 및 요령성 요동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역사서를 읽어야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요동의 위치에 대해서는 본 마고역사TV에 요동의 위치는 3번 변했다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일독을 권한다. 4. 고조선, 수천리 대제국을 건설하다. 조선 열전 본문, 이로써 많은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 소읍들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그 영역이 사방 수천리가 되었다. 조선왕만은 한나라와 외신계약을 맺음으로써 군사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자 주변을 침략하여 진번과 임둔 등을 복속시키고 수천리 대제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면 이만 조선의 영토 수천리는 어디일까? 사기정의는 사료 13과 같이 주석하였다. 사료 13 사기정의 괄지지는 말했다. 조선 고려맥 동옥저 5나라의 땅이다. 그 나라는 동서 1300리, 남북 2000리이다. 장안의 동쪽에 있다. 동쪽으로 400리를 가면 큰 바다에 이르고 북쪽으로 920리를 가면 영주에 이르고 남쪽으로 600리를 가면 신라국에 이르고 북쪽으로 1400리를 가면 말갈국에 이른다. 사기 권백 15, 조선 열전 제호 15. 위만 조선의 사방 수천리 영토에 대한 사기정의의 주석에서는 5나라의 땅이라고 하면서도 조선, 고려, 맥, 동옥저 등 4나라만 언급하고 있어 한나라가 누락되었다. 또 위만 조선에서 남쪽으로 600리를 가면 신라국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위만 조선 시대는 기원전 108년 이전으로 그 당시 신라국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사기정의의 주석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 조선열전 전체 기록을 토대로 위만 조선의 사방 수천리 영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나라 땅이다. 1. 조선, 훗날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이 설치된 지역이다. 조선은 현 중국 하북성 보정시 만성현에 위치했던 왕검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제2부 파란만장한 고조선 강역의 변천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서로는 조백하와 태행산맥 사이이고 남북으로는 호타하와 대흥안영산맥에 이르는 지역이다. 2. 진번, 훗날 한사군의 하나인 진번군이 설치된 지역이다. 제2부 파란만장한 고조선 강역의 변천사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서로는 칠로도산과 조백하 사이이고 남북으로는 발해와 대흥안영에 이르는 지역이다. 진번군은 한소제 시원 5년인 기원전 82년에 폐지되었고 7년 후 한소제 원봉 6년인 기원전 75년에 옥저 지역의 현토군이 진번의 서북으로 이동하여 진번은 현토군에 소속되었다. 훗날 고구려가 태동하는 졸본부여 지역이다. 3. 임둔, 훗날 한사군의 하나인 임둔군이 설치된 지역이다. 현 중국 하북성 천진시 남쪽에 창주시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한무제 원삭 원년인 기원전 128년 동이해군 남녀 등 28만 명이 항복하자 창해군으로 삼았던 지역이다.
4. 옥저. 훗날 한사군의 하나인 초기 현토군이 설치된 지역이다. 현, 요와 서쪽의 요령성 지역이다.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따르면 한무제가 조선을 정벌하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옥저성을 현토군으로 삼았다. 뒤에 임에게 침략을 받아 현토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 옥저는 단단대령 동쪽에 있었는데 단단대령은 현 중국 하북성과 요령성의 경계인 칠로도산이다. 5. 니게. 훗날 조선에서 항복한 장상들이 분봉을 받은 지역으로 현 중국 산동성 동북부 지역이다. 사기 조선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한나라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내부 반란으로 무너졌다. 이에 대해서는 제6부 고조선 내부 반란으로 무너지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조선에 항복한 장상들 중에 니계상 참이 나오는데 참은 자객을 보내 조선왕 우거를 암살하는 등 반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니계상이란 니계 지역을 다스리는 재상으로 이를 통하여 니계 지역이 위만 조선의 강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니계 지역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료 14를 보자. 사료 14. 다른 날 경공이 다시 공자에게 정치를 묻자 공자가 말했다. 정치는 재물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경공이 기뻐하며 장차 니계 땅에 공자를 봉하려 하였다. 사기 권사 17 공자세가. 경공은 춘추시대의 제나라 군주이다. 경공이 공자를 니계 땅에 봉하려 하였으므로 니계 땅은 춘추시대 제나라 땅에 있었다. 현 중국 산동성 동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고조선에 니계 땅을 다스리는 니계상이라는 직책이 있었으므로 고조선의 강역이 산동성 일대까지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만 조선의 강역은 조선, 진번, 임둔, 옥저, 니계 등 5나라 땅이다. 현 중국 하북성과 요령성 서부 및 산동성 동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방 2000여리의 땅이다. 지금까지 제3부 고조선 수천리 대제국을 건설하다에서 조선왕만이 위만 조선을 세우는 과정과 고조선 수도 왕검성의 위치 및 고대 요동지역의 변천 과정과 고조선이 산동성 북부와 하북성 전체 그리고 요령성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수천리 영토의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4부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4부 고조선 한나라의 연전연승을 거두다에서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배경과 한나라가 6만여 명의 수륙양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하였으나 전쟁 초기 고조선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4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